여러분, 은퇴 자금으로 5억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왜 이 생각보다 꽤 큰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든든한 노후를 위해선 뭐가 핵심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딱 5억 원을 손에 쥐고 은퇴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돈으로 과연 몇 살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씨가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세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나면서 우리가 알던 은퇴의 규칙이 완전히 근본부터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은퇴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무려 39.8%입니다. OECD 평균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냥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건 더 이상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정말 시급한 과제라는 뜻이죠. 특히 요즘 중장년층을 보면요. 예전 세대와는 좀 다른 아주 독특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도 짓누르고 아래에서도 치고 올라오는 그런 압박이죠. 네, 바로 낀 세대, 영어로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그야말로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이 한 달 평균 164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은퇴 후에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있으면 괜찮겠다 하고 생각할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다들 월 3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350만 원과 현실인 65만 원 사이에는요, 무려 285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말고 내가 열심히 모아둔 목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는 왜 그렇게 커 보이는 목돈조차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은지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5억 원이라는 아주 큰 목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진짜 큰 돈이죠. 이 돈을 가지고 아까 희망했던 생활비 월 350만 원씩 쓰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김경필 머니트레이너가 계산한 걸 한번 보시죠. 이 5억 원을 연 3%짜리 아주 안전한 예금에 넣어두고 매달 350만 원씩 빼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4세에 돈이 바닥납니다. 그럼 수익률을 좀 높여볼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연 6%짜리 주식 투자를 한다면요. 놀랍게도 78세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고작 4년 더 버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수익률을 2배나 올리는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는데도 우리 노후는 겨우 4년 연장될 뿐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고위험 투자가 장수시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게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시스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국민연금 기금은 2047년에 정점을 찍은 후에 점점 줄어서 2064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 해의 젊은 세대한테 거둔 돈으로 바로 그 해에 어르신들 연금을 드리는 부가 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65년이 되면 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는 자기 소득의 34.8%, 거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현실을 봤는데요.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순 없죠.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은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자아실현형 일자리라는 개념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돈 많이 벌려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생계형 일이 아니고요.
소득은 좀 낮더라도 보람도 느끼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거나 평생 취미로 해왔던 목공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 바로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더 오래 버는 전략이 과연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핵심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은퇴 후에 이런 자아 실현형 일자리로 한 달에 150만 원? 크지 않죠? 이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입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위험하게 6% 수익률 투자를 하는 대신에요. 그냥 안전하게 3% 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월 150만 원만 더 버는 겁니다. 그랬더니 노후 자금이 무려 86세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고위험 투자보다 8년, 그냥 안전 투자만 했을 때보다는 무려 12년이나 더 길어지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투자 수익률이 몇 %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 동안 소득을 만들어내느냐, 즉 일하는 기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접근법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든든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핵심 전략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더 많이 벌려고 애쓰기보다 더 오래 버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둘째,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자아 실현형 일을 찾아보세요. 셋째, 당연한 얘기지만 더 오래 일하려면 건강이 최우선이겠죠. 넷째,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집을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작지만 꾸준한 소득이 아슬아슬한 고위험 투자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요. 결국 이 모든 전략은 단순히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김경필 씨의 말처럼 진짜 목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있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삶의 목적과 건강,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